문변의 시선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문호재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연일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또 피해가 좀 많기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티맵프라고 하잖아요. 팀원 위메프 네, 그렇습니다. 사태. 이 사태가 벌어졌는지 왜 벌어졌는지 좀 알아보겠고요. 팀원 위메프 같은 플랫폼 회사의 법적인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 건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팀원과 위메프가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됐는데 환불이라든가 상품 배송 보장 같은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 팀원이라든가 위메프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예. 그렇죠. 일단은 이 팀원하고 위메프에서 물건을 샀으니까 네. 당연히 팀원하고 위메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종류의 쇼핑몰들을 우리가 오픈 마켓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것들은 이 사이트 상에서 물건을 샀다고 해서 이 팀원이나 위메프가 바로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에 입점해 있는 각각의 셀러들로부터 물건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팀원하고 위메프는 말하자면 온라인상의 진열 공간을 마련해주고 거기에 있는 입점해 있는 셀러들이 물건을 팔고 대금을 이제 소비자들이 결제하면 이 팀원하고 위메프는 수수료를 떼고 셀러들한테 정산해주는 시스템인 네.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팀원과 위메프는 상품을 구입해다가 내 가게에다 진열해 놓고 책임지고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유통의 어떤 창만 그냥 플랫폼만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피해를 봤을 때 이제 우왕좌왕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데 일단 오픈 마켓에서는 이 결제 대금 흐름이 그러면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시면요. 네. 이 대금이 소비자에서 카드사 그리고 이 카드사는 결제 대행사라고 하는 회사로 자금을 넘기고 네. 이 결제 대행사가 플랫폼으로 넘깁니다. 우리 네. 티맵프라고 부르는 이 오픈 마켓으로 넘기면 전체 금액을요? 수수료 떼고? 수수료를 일부분 떼고 넘기겠죠. 네. 이 결제 대행사의 수수료를 떼고 넘기면 네. 이 티맵프 같은 오픈 마켓은 또 이제 입점 업체에게 정산을 해주는데 중간에서 또 수수료를 제외는 하고요. 이런 순서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입점 업체 우리가 셀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가장 마지막에 정산을 받게 되고요. 네.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금방 결제 대행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언론에서 피지사라고 부르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결제 대행사가 요즘 계속 많이 언급이 되는데 제가 오늘 이 티맵프 사태 설명드리면서도 수시로 좀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결제 대행사는 이 카드사하고 직접 계약하기 어려운 업체들을 대신해서 신용카드 결제나 취소 대행을 해주는 업체.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업체명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뭐 이니시스, 나이스, 예. 뭐 한국정보통신, KICC 예.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업체들이 결제 대행사입니다. 아마 듣고 계신 분들이 한 번쯤은 써봤을, 네. 예, 또 봤을 피지사 결제 대행사입니다. 일단 이게 복잡하네요. 일단 단계가 좀 거쳐가고 그렇죠. 수수료를 떼가면서 계속해서 그 돈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하다가 결국은 티맵프가 입점 업체한테 이제 주는 방식인데, 근데 이번 사태는 팀원 위메프 같은 경우에 정산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 정산 중기가 좀 느려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이 정산금을 오래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사실은 생긴 거거든요. 네. 현금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아지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하고 3, 4일 이내에 셀러들에게 정산을 해주기도 해요. 이렇게 빠른 데도 있는 반면에 우리 티맵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0일, 길게는 60일 정도까지 정산 주기가 길어서 결제 대행사는 결제되면 3, 4일 뒤에 이 돈을 티맵프한테 주거든요. 네. 근데 실제 셀러들한테 이 돈이 가는 건 길면 2달 뒤니까 최장 한 2달 정도 티맵프가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요걸 가지고 유동성 확보를 한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정산금을 가지고 있는 업계, 뭐 여행사 같은 업계에서는 정산금을 건드리는 회사는 오래 못 간다라는 네. 말이 있기도 한데 네. 이번 티맵프 사태는 이 정산금을 건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소위 말하는 고객의 돈이잖아요. 그렇죠. 고객의 돈을 바로바로 정산해가지고 그냥 그걸 셀러한테 주면 되는데 그걸 1, 2개월 정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다른 데로 유용했을 수도 있고. 네. 지금 그런 의혹이 아주 강하게 제기되고. 의혹이군요. 의혹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Q10이라는 Q10. 회사 이름이 계속 나오죠. 이 네. Q10이
2022년에 티몬을 인수했고 작년에 위메프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이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EQ10이 미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위시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네. 이 인수할 때 자금으로 이 정산금을 가져다가 쓴 것이 아니냐.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정산금을 가져다 쓴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그리고 Q10 측에서도 정산금 400억을 여기다 쓴 것은 맞는데 한 달 이내에 모두 갚았다라고 이제 주장은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게? 그렇죠. 사실은 지금까지 이 주기가 길어도 지금까지처럼 정상적으로 정산이 돼왔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 정산금을 썼어도 다른 물건을 계속 판매해서 대금이 유입이 되면 결국엔 정산에는 문제가 없을 건데요. 이번에는 좀 독특한 점이 티몬이 지난 5월부터 아주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문화상품권 같은 거를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판매를 했어요. 보통은 이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팔면 한 3% 정도 할인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티몬은 7%에서 10%까지 할인을 해서 이 물량을 아주 대대적으로 판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판매의 좀 특이한 점은 소비자가 이 상품권을 6월에 사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건 7월이었어요. 물건을 줄 때까지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 한 달... 예. 그래서 이상하시죠? 갑자기 이상해지네요.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네. 그렇죠. 어딘가에 돈을 쓰려고 했나? 그래서 이 거래가 정상적이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제 대행사, 아까 제가 피지사라고 말씀드렸죠. 네네네. 이 회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상품권을 너희가 팔면 우리는 그 돈을 3, 4일 이내에 너희한테 주는데 왜 물건을 한 달 뒤에 보내주느냐. 이 거래는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거기선 그랬겠네요. 우리 관행이었다. 우리 한두 달 있다 보냈거든. 이제 금방 말씀드린 건 이제 정산금이 그렇게 2달 뒤에 간 거고 이번에는 상품권 자체를 한 달 뒤에 보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였죠. 이례적이네요. 네, 그래서 결제 대행사는 그 상품권 판매 이제 중단해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티몬은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제 대행사는 끝내는 이 상품권을 실제로 구매자들한테 공급할 때까지 우리는 이 대금을 주지 않겠다. 지급 보류 조치를 했죠. 네. 야, 결제 대행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지급을 하지 않으니까 티몬 입장에서는 돈줄이 완전히 막혔죠. 이걸 받아서 다른 정산도 해줘야 되고 또 다른 뭐 용도가 있다면 써야 하는데 완전히 이제 그 유동성이 막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산이 되지 않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였죠.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 문화상품권 있잖아요. 상품권들. 걱정이 될 정도로 판매가 된 건가요? 액수가 혹시 나왔나요? 그 액수도 나와 있긴 한데 제가 오늘 이게 말씀드리는 요게는 제가 적어놓질 않아서 근데 그 액수가 아주 이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그리고 뭐 페이코라는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다른 상품권 그리고 또 이 티몬에서 선불 충전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금액권 같은 거를 또 많이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상테크다라고 해서 상품권을 시가보다 싸게 사서 이걸 현금화 시켜가지고 조금 절약을 하는 이 상품권과 재테크의 합성어거든요. 상테크가.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판촉 물량에 굉장히 수요가 많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대적으로 완판이 됐는데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상품권은 사용할 수도 없게 돼버리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상품권 문제가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현금성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막아놓으면 이제 쓸 수가 없는 거니까. TMF 측이 거기에 대한 이유를 확실하게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맞나요? 이유라고 하시면 어떤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상품권을 어떤 이유로 갑자기 그런 판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본인들의 이제 뭐 상업 행위니까 상행위니까 말 안 하시는데. 일단 그렇게 하는 그 당시에 업계에서는 지금 유동성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라는 그런 우려 제기는 그때부터 있었다고는 해요. 이런 식으로 상품권 할인 행사를 하는 거는 뭔가 이건 보통의 상황하고는 다르다.
그 전에도 그런 할인이 있긴 했지만 액수는 그만큼 크진 않았고. 그렇죠. 할인율 자체도 그 전보다 높아져 버리고 판매 금액 자체도 너무 확대가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식의 문제는 이것은 뭔가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다는 거죠. 이번에 그러면 이제 뭐 하여튼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번에 사실은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고 거기에 입점해 있는 셀러분들도 피해가 그러니까. 아주 크거든요. 네. 이 셀러분들은 사실 티몬하고 위메프에서 이 정산금을 받으셔야 되는 거라 기약이 없습니다. 조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행히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실제로 환불도 진행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천천히 좀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오고 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이런 신용카드 결제 업무 이런 거를 다루는 법에 따르면 결제 대행사, 피지사. 제가 계속 말하고 네. 있죠. 이 회사들이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다만 그 전제로 아직 물품이 제공되지 않았어야 되고 또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비자가 못 받은 상태면 이 결제 대행사가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 대행사가 실제로 환불을 진행해 주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 물건을 못 받았는지를 확인한 후에 네. 이제 이런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은 걸리고 있죠. 네. 왜 어떻게 확인을 하냐? 티몬하고 위메프한테 이 주문 정보를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 정보 제공이 빨리 안 되면 네. 이제 환불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카드사들도 요즘에 환불을 네.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제 대행사는 환불 의무가 있지만 사실은 카드사는 환불 의무는 없어요. 뭐요? 결제 대행사가 이 가맹점들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 가맹점에게 생기는 리스크를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결제 대행사와 가맹점, 그러니까 티몬 위메프의 문제이지 카드사는 사실 여기에서 아무런 뭐가 없거든요. 그런 의무가. 근데 이제 하도 피해가 크고 하다 보니까 카드사 자체적으로도 요즘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한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카드 결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다. 그리고 3개월 이상으로 할부로 구매했다. 그러시면 할부거래법상 할부계약 철회 항변권 행사하셔서 남은 금액 지급은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는 그러면 별 힘이 없네? 카드사는 사실 뭐 안 해줘도 되는 문제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근데 소비자들은 뭐 사고가 나면 무조건 카드사에 전화하는데. 그 소비자들은 사실 이 카드사와 결제 대행사의 차이를 모르죠. 잘 모르시기 때문에 몰라요. 네. 결국은 카드사에 이제 민원 제기를 하시고 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저희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카드사에 전화했더니 뭐 방법이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카드사 자체는. 네. 예. 근데 그리고 이제 요즘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이런 거 많이 쓰시죠. 네네. 이런 페이 업체들은 주문 내역이나 배송 상태 표시되는 화면 캡처해서 보내시면 되게 신속하게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티몬 위메프 뭐 이런 쪽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됩니까? 민사적으로는 셀러들에게 정산금 환불, 정산금 환불이 아니라 지급해주는 그 민사상의 채무는 여전히 지금 유효하거든요. 그 채무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티메프가 29일에 회생 신청까지 했거든요. 더 이상은 회사를 운영하기가 정상적으로 어렵다. 지급 능력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에요. 그래서 민사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그 이행이 조금 요원해 보이고 형사 책임에 대해서 지금 수사 진행 중이거든요. 현재 중앙지검이 티몬 위메프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요. 네. 대표를 비롯한 핵심 경영진, 뭐 회사 본사 이런 데 압수수색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영장에 적시가 돼 있는 횡령 금액은 400억이고 네. 사기액은 약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이 정도로 되는 범죄 사항이다라고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 소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좀 클까요?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샀을 텐데. 여행 상품 같은 경우는 사실 크죠, 그거는. 몇백만 원 단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대가족 여행을 추진하셨다고 하면 1,000만 원이 넘어갈 맞아요. 수 있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상품권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상테크족들은 이분들도 몇백만 원씩 상품권을 사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좀 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사기액이라는 거는 이 셀러들하고 계약을 한 것 자체가 사기 아니냐 이거예요. 너희 정산금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인 거 알면서도 셀러들하고 계약해서 물건 팔게 한 거 아니냐.
라는 그 사기 혐의가 있는 거죠. 이 상황까지 오기 전에 좀 어떻게 사태가 좀 진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참 이렇게 되면 길게 가지 않습니까? 수사도 오래 걸릴 거고요. 아유. 그리고 이제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들하고 지금 네. 조정을 하기로 했어요. 네. 예. 뭐 채권 조정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합의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피해는 또 시민들이 보는 건가요? 피해는 환불을 받은 분들이라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상품권이나 여행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대의 피해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셀러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전에 카드사 얘기를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이라면 여행사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행사에 대해서 여행사하고 결제대행사하고 사이에 조금 분쟁이 있어요. 결제대행사 측에서는 여행 일정이 확정되고 그랬으면 여행사가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여행사 측에서는 우린 정산금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여행을 가냐. 근데 이런 경우라니까 분쟁이 있습니다. 여행사를 바라보면서 계약금을 걸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결제대금을 보내고 그러면 네. 솔직히 얘기하면 이 피지 잘 몰라요. 네. 결제대금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억울한 것은 돈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돈 못 받은 그 셀러분들이고 네. 이거는 어떻게든 처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도 또 한번 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라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호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